병원 복도에 황혼빛이 내리쬐는 가운데 폭우가 쏟아지는 마지막 날 밤, 간호사 푸엉의 발자국 소리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가벼운 울림을 남기며 그녀는 2명의 신생아를 실은 수레를 밀고 305 병실로 향하고 있었다. 푸엉은 병실 문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문 뒤에는 죽음과 맞서 싸우고 있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2 쌍둥이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푸엉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한 적은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 푸엉은 병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나는 매우 연약하고 창백해 보였다. 그녀의 눈은 커져서 천장을 응시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호황 의사는 난의 생명 징후를 주의 깊게 확인하며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란 언니, 푸엉은 부드럽게 불렀다. 언니의 2 천사를 여기 데려왔어요. 나는 천천히 푸엉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희미하게 희망의 빛을 담은 눈빛을 보냈다. 내 아이들. 괜찮은 거죠? 피로에 찌든 목소리로 속삭였다. 푸엉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수레를 침대 옆으로 끌어당겼다. 언니, 2 아이는 아주 건강해요. 사랑스러운 2 아들이에요. 호황 의사는 푸엉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아이들을 란에게 데려다 놓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푸엉은 신중하게 한 아이씩 수레에서 꺼내어 란의 품에 조심스럽게 안겨주었다. 2 아이의 가벼운 무게를 느끼며 란의 얼굴에 갑자기 빛이 돌았다. 그녀는 떨리는 팔을 들어 2 아이의 뺨에 손끝을 대려 했다. 내 아이들. 내 아이들, 엄마야. 그녀는 눈물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호황 의사와 푸엉은 말없이 그 신성한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용감하게 싸워왔지만 이제는 그녀의 몸이 더 이상 싸울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란이 2 아이를 품에 안자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약하고 빠르던 숨결이 점차 규칙적이고 고른 숨으로 변했다. 고통과 피로로 흐릿해졌던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맑고 집중된 표정으로 바뀌었다. 호황 의사는 재빨리 란의 상태를 확인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심박수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혈압이 상승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이럴 수가. 호황 의사는 속삭였다. 언니의 상태가 개선되고 있어요. 푸엉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많은 위급한 환자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상태가 좋아지는 일은 처음이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놀라움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2 아이에게만 집중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은 어머니의 기적이었다. 나는 목소리를 다잡고 다시 말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 살아갈 거야. 그날 밤을 지나 난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번갈아 가며 그녀를 살폈다. 아무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설명할 수 없었고 그들은 이것을 어머니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날이 지나면서 나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처음에는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걸을 수 있었으며 결국 2 아들을 스스로 돌볼 수 있었다. 2 아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그녀는 새로운 힘이 몸속을 흐른다는 것을 느꼈다. 2달 후, 나는 두 아들과 함께 병원을 퇴원했다. 병원 정문을 나설 때 그녀는 잠시 멈춰서 그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엉은 처음부터 끝까지 란을 지켜본 간호사였다. 그녀는 병원 문 앞에서 란과 두 아들의 뒷모습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기적을 목격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생명력의 기적이었다. 란과 두 아들의 이야기는 병원과 도시 전역에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쌍둥이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나는 강한 한부모가 되어 두 아들, 남과 품을 키우고 있었다. 생활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지만 그들 어머니와 아들들 간의 사랑과 끈끈한 유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가족을 위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문을 열자 푸엉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란 언니, 푸엉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언니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지켜봤어요. 오늘 이렇게 찾아와도 괜찮을까요? 나는 밝게 웃으며 푸엉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어떻게 나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푸엉은 작지만 아늑한 집에 들어갔다. 벽에는 란과 두 아들의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행복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 모두 그려져 있었다. 남과 품은 이제 5살이 된 활발한 아이들로 손님을 맞이하며 달려나왔다. 푸엉은 두 아이가 닮은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랐네. 푸엉은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을 보고 감동적으로 말했다.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 아이들은 내 인생의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하늘에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엄마가 될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기도해요. 남과 품은 거실에서 놀고 있는 동안 란과 푸엉은 식탁에 앉아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니, 알고 있나요? 란이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내가 아이들을 내 곁에 놓았을 때 사실 나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부드러운 피부를 만지고 그들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새로운 힘이 솟아났어요. 푸엉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신비로운 순간을 떠올렸다. 저도 많은 병을 봤지만 이렇게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멀리 바라보았다. 그건 어머니의 힘이에요. 내가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 매일매일 나는 살아야 한다고, 건강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푸엉은 방 안을 둘러보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가정의 흔적들이 보였다. 여기저기 흩어진 장난감, 냉장고에 정성스레 붙여진 아이들의 낙서, 그리고 책장에는 육아 관련 책들이 놓여 있었다. 언니 정말 잘했어요. 푸엉은 존경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하지만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을 보였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모든 노력의 가치를 느껴요.
아이들의 한 번의 웃음, 한 번의 웃음소리마다 나는 계속해서 노력할 힘을 얻어요. 그때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남이 넘어졌던 것이다. 나는 급히 일어섰지만 푸엉은 이미 빠르게 반응했다. 내가 할게요. 그녀는 말하며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푸엉은 나미가 바닥에 앉아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보았다. 푸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떻게 된 거니? 푸엉은 부드럽게 묻고 무릎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저 넘어졌어요. 나미가 흐느끼며 말했다. 푸엉은 재빠르게 나미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다행히 작은 긁힘뿐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밴드를 꺼내어 나미의 무릎에 조심스럽게 붙였다.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푸엉은 나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용감하구나. 나미는 울음을 그치고 푸엉을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선생님. 나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푸은 여전히 옆에서 서 있다가 갑자기 물었다. 선생님, 당신은 누구세요? 푸엉은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는 너희 엄마의 친구예요. 너희가 태어났을 때 엄마를 도왔었지. 푸의 눈이 반짝이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요? 저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나는 어느새 거실 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푸엉 선생님. 엄마를 많이 도와준 선생님이니까 얘들아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니? 남과 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다. 나는 모두를 식탁으로 안내하고 각자에게 차를 따라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 엄마는 정말 약했어요. 엄마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과 푸은 손을 꼭 잡고 엄마가 하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들을 엄마 옆에 두었을 때 엄마의 건강은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정말요? 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네, 그때 엄마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나서 새로운 힘이 솟았어요. 엄마는 살아야 한다고, 건강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남과 푸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고 다시 엄마를 바라보며 사랑과 존경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엄마는 정말 강하셔요. 나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용감하시기도 해요. 푸이가 덧붙이며 미소를 지으며 란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맞아요. 너희 엄마는 정말 강하고 용감하시죠. 저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걸 느꼈다. 엄마는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야. 너희들이 엄마의 가장 큰 동기야.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남과 푸이 태어난 첫날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풀려갔다. 나는 잠 못 이루던 밤들, 걱정과 기쁨을 나누며 아이들이 하루하루 자라나는 모습을 이야기했다. 푸엉은 간호사의 시각에서 난이 기적적으로 회복한 과정에 대해 의사들이 놀라워했던 순간들을 덧붙였다. 남과 푸은 이야기를 들으며 빠져들었고 가끔은 어린아이 특유의 호기심으로 질문을 던졌다. 난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웃었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난이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운 어려움에 대해 들을 때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야기가 끝난 후
남과 풍은 동시에 엄마를 꽉 껴안았다. 우리는 엄마를 사랑해요. 두 아이가 목이 막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도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 푸엉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기적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사랑과 생명의 의지의 기적이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새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저녁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할 때 푸엉은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나는 그녀를 문 밖까지 배웅했다. 두 여성은 서로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고마워, 푸엉. 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도. 너는 나에게 소중한 기억들을 되새기게 해주고 그 기억들을 아이들과 나누게 해줬어. 푸엉은 미소를 지으며 란의 손을 꼭 잡았다.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언니의 이야기는 항상 제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푸엉이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다시 한번 란을 돌아보았다. 란 언니, 저는 그 기적이 그날만 일어난 게 아니라 내일 계속되고 있다고 믿어요. 그 기적은 언니와 아이들 사이의 사랑과 유대 속에서 매일 계속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맞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문이 닫히자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있던 나미와 풍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아이는 바로 달려가서 엄마를 안았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찼다. 엄마, 나 의사 되고 싶어요. 나미가 말했다. 나도 그래요. 풍이가 덧붙였다. 우리는 엄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희는 무엇이든 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엄마는 언제나 너희를 응원할 거야. 그날 밤, 나미와 풍이를 침대에 눕힌 후 나는 그 옆에 앉아 두 아이가 깊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5년 전 그 순간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그때는 자신이 이런 장면을 볼 수 없을 거라 믿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순간이 현실이 되어 있었다. 고마워. 그녀는 속삭였다. 자신이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운명에게, 자신을 살려준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아니면 나미와 풍이에게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엄마가 되게 해줘서 고마워. 나는 두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불을 끄고 방을 나섰다. 내일도 또 도전의 날이겠지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미와 풍이가 곁에 있기 때문이다. 그 후 몇 년이 빠르게 지나갔다. 나미와 풍이는 점점 더 똑똑하고 친절하며 열정적인 소년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여전히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간직하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나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려는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했다. 때로는 지치고 불안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 운명적인 밤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었다. 나미와 풍이의 15번째 생일에 나는 작은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랜 친구인 푸엉과
처음부터 그녀의 건강을 돌봐준 의사 호황을 초대했다.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나는 일어나서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시작합니다. 그녀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15년 전, 저는 오늘의 이 순간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의 도움과 나미와 풍이의 사랑 덕분에 저는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미, 풍이, 너희들은 엄마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야. 내일, 엄마는 너희들을 엄마로서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 나미와 풍이는 일어나 엄마를 꼭 껴안았다. 세 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다. 우리는 엄마에게도 감사해요. 나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엄마는 우리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풍이가 덧붙였다. 투엉과 의사 호황은 그 장면을 보며 감동을 느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지켜보았고 지금 두 아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난을 보며 깊은 기쁨을 느꼈다. 그들은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의사 호황은 투엉에게 속삭였다. 사랑과 삶에 대한 의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투엉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 기적은 매일 계속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나는 소파에 앉아 있는 나미와 풍이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두 아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에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 찼다. 얘들아, 알겠니?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너희들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인가 생각해. 나미와 풍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더 운이 좋은 거예요. 나미가 말했다. 맞아요. 풍이가 동의하며 말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를 두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두 아들을 꼭 안았다. 그녀는 삶이 여전히 많은 도전을 안고 있지만 사랑과 유대가 있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작은 방을 비추기 시작할 때 나는 소파에 누운 나미와 풍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몸에 이불을 덮어주고 근처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미와 풍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겪었던 힘든 시기들, 다툼과 불안했던 밤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나미가 수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자랑하며 기뻐했던 순간, 풍이가 시 음악 대회에서 금메달을 가져왔던 순간도 떠올랐다. 나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의 자신의 반응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약간 질투심을 느꼈지만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질투심은 곧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과 폼이 대학에 입학할 때가 되어서 나는 그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남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지며 나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저는 단지 당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남은 폼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일어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그는 말했다. 잘 될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닐 때에도 엄마는 마음이 편안해요.
남은 일어나서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엄마, 우리도 엄마가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자주 전화해서 찾아뵐게요. 아마도 이야기에 깨어난 퐁도 깨어나 포옹에 동참했습니다. 좋아요. 그는 말했다. 언제든지 우리를 방문할 수 있어요. 나는 두 아이를 꼭 껴안으며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너희 아이들은 정말 다 컸구나.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가족의 친밀함과 따뜻함을 즐겼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아무리 멀리 떠나더라도 그들 사이의 사랑과 유대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나는 조심조심 두 아이를 깨웠다. 어서 자러 가세요. 내일은 학교에 가야 하니까요. 남과 폼은 그 말에 따랐지만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둘 다 어머니를 한 번 더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남은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폼은 이렇게 덧붙였다. 고마워요, 엄마. 나는 두 아이가 침실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들은 항상 서로를 가질 것이라는 걸 알았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5년 후, 하노이 의대에서 열린 공식 졸업식에서라는 학부모 좌석에 앉아 학사 가운을 입은 남과 폼이 자신 있게 무대로 걸어나와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졸업. 두 사람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20년 전 태어난 곳인 투두병원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예식이 끝나자 남과 폼은 달려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남은 감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 엄마 덕분이야. 폼은 이렇게 덧붙였다. 고마워요, 엄마. 나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갑자기 그들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명의 미래 의사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그들은 뒤돌아보며 지금은 투두병원 산부인과장인 푸옹 간호사가 그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남과 폼을 축하하기 위해 온 황 박사가 있었습니다. 푸옹 씨, 황 씨. 남과 폼은 한 목소리로 소리친 뒤 달려가 두 사람을 꼭 껴안았습니다. 푸옹은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난을 바라보았다. 란 자매님, 저는 아직도 제가 두 명의 갓난아기를 자매님 옆에 뉘었던 그 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두 아이가 이제 재능 있는 의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황 박사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기적이에요. 그는 말했다. 사랑의 기적과 살고자 하는 의지. 나는 두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그 기적은 매일 계속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졸업 파티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과 폼은 익숙한 소파에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하냐?
얘들아? 폼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우리는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전문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과거의 여러분과 저희와 같은 엄마와 아기를 돕고 싶습니다. 나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 그녀는 속삭였다. 정말이에요?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남과 폼은 둘 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남은 말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폼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우리에게 사랑과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나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고 그녀의 마음은 아이들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해요 라고 속삭였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작은 방을 비추자 나는 다 자란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20년 전 자신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운명의 밤을 회상합니다. 이제 저는 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 길을 따라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모른 채 속삭였다. 운명이었을 수도 있고 그녀의 생명을 구한 의사와 간호사들이었을 수도 있고 남과 퐁 자신이었을 수도 있다. 저에게 어머니가 되고 이 기적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두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기적이 20년 전 그날 밤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유대감 속에서 마법은 매일 계속되고 있으며 남과 폼이 미래의 할 일을 통해 계속해서 퍼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며 살고자 하는 의지의 힘이며 우리가 삶에서 매일 창조하는 기적의 힘입니다. 그 후 몇 년은 빠르게 지나갔고 남, 폰의 삶에서는 새로운 업적과 도전이 펼쳐졌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25년 전 태어난 곳인 투르병원에서 유망한 젊은 의사로 성장했습니다. 남은 그의 통찰력과 헌신으로 금세 사랑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임산부들의 걱정, 특히 임신 중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그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차분하고 세심한 성격의 폼은 소아과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그는 가장 연약한 아기들을 놀라운 인내심과 헌신으로 돌보았습니다. 동료들은 종종 폼이 마법의 손을 가지고 있다고 농담을 하곤 하는데 그가 보살피는 많은 아기들이 놀라운 발전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50대인데 아직도 작은 식료품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업을 확장해서 그곳을 지역사회의 모임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건강과 육아에 대한 강연을 열고 남과 폼을 비롯한 전문가들을 초대해 지식을 공유합니다. 어느 날, 난이 가게를 닫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병원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지금 병원에 올 수 있어요? 힘든 출산이 있어요. 엄마, 이 여자, 그녀는 당신이 전에 그랬던 것과 똑같아요. 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가게를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남은 수술실 앞에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야, 아들아? 라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남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상태가 매우 나빠요. 다 해봤는데 몸이 약해졌어요. 아기들은 아직 건강해요. 하지만 나는 상황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남의 어깨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잘했어. 이제 그녀하고 이야기하자. 알았지? 남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를 병실로 안내했다. 침대 위에는 창백한 피부와 피곤해 보이는 눈앞에 여전히 결의가 빛나는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란이 다가가서 그 여자의 손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란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 여인은 란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란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남 박사의 어머니이고 25년 전에 저는 지금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이 커졌다. 정말? 뭐 했어? 나는 침대 옆에 앉았고 여전히 여자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 싸웠고 이제 당신도 똑같이 하길 바란다. 그 후 1시간 동안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 젊은 여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운명의 그 밤에 대해, 그녀가 극복한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란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그 여자의 눈에서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여인은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란이 방에서 나가자 남과 폼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걱정과 희망이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아, 란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과 폼은 결의에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앞으로의 전투를 준비하며 수술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불안과 기다림 속에 지나갔습니다. 나는 수술실 밖에 앉아 기도하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과 폼을 낳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찾은 힘도 기억합니다. 마침내 긴박한 시간을 보낸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은 땀을 많이 흘리면서도 입술에는 밝은 미소를 띠고 걸어 나왔다. 엄마, 그는 감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엄마와 아기들은 괜찮아요.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남과 폼을 꼭 껴안았고 폼도 수술실에서 나왔다. 너희들 잘했어. 그녀가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자랑스러워. 며칠 후 그 젊은 여성이 방문객을 맞을 수 있을 만큼 쾌유되자라는 남과 폼과 함께 그녀를 찾아갔다. 그들은 그녀가 침대에 앉아 두 아이를 팔에 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란 자매님,
그 여인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자매님과 의사님들 덕분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두 아기를 보려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니요, 이야. 그것은 당신의 힘, 모성애의 힘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서서 젊은 어머니와 그녀의 두 아이를 바라보는 동안 나는 25년 전 그 운명적인 밤부터 오늘까지 원이 닫힌 것을 느꼈다. 새로운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남과 폼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나누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영감을 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의 햇살이 병원 창문으로 비치자 나는 기적이란 드물고 먼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쏟는 사랑에서, 어려움 속에서 찾는 힘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가져다주는 희망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이것이 란이 배우고 자녀들에게 전수한 가장 귀중한 교훈인데, 즉, 우리 각자는 믿을 만큼 용기가 있고 사랑할 만큼 강하다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